뉴스 보고 전략 챙겨가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여파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자 대형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2채권펀드 출자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는 다음 달 회의를 열어 코인 시장 투자자 보호를 정담할 기구 신설을 위한 디지털 자산법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출범식에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빌아이가 희망 범위인 18에서 20달러보다 높은 21달러의 공모가를 확정했다고 보도했으며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공식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샘표와 팔도, 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4분기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부터 불닭볶음면은 9.7%, 샘표 간장은 11.5%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코스피 편애가 심해진 외국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 대비 굉장히 부진했던 빅5죠. 삼성전자, LG 엔솔, 삼성바이오, 삼성 SDI,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역사적 저점에 있다는 분석 속에 이달 들어서 반등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 좀 코스닥은 지지부진한데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히 코스피에 쏠려 있는 모습이에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8천억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4,500억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미국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대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은 주로 소재, 부품, 장비가 많이 편류돼 있고 코스닥은 완성 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더 편애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언젠가부터 고금리 시장이 완전히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5, 6%가 비싼 금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일각에서는 자금에 대한 어떤 부족 현상이 자금 경색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금 경색,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유리할까요? 중소기업이 유리할까요? 코스피가 유리할까요? 코스닥이 유리할까요? 바로 그 점이죠. 외국인 투자가들도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고금리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타날 것이라는 걸 보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좀 더 편애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해지 기능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그냥 네이키드로 그냥 다른 해지 없이 주식을 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를 매수하면은 그에 준하는 선물 매도를 해서 같이 들어간 양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770조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주식을 투자한 외국인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라는 해지 기능이 있어서 선물이라는 해지 기능이 있어서 마음껏 사도 되지만 아직까지 물론 이제 코스닥에서도 선물은 있긴 있습니다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 기능이 코스피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가 있으면은 이것이 가장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더 선호하는 그런 양상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보면 어제는 개장 전부터 하이닉스 어닝 쇼크의 우려감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형주가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시총 상위주들의 하드캐리가 정말 눈부셨는데 다음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BBB5 랠리는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인데 지금 어떤 논리에서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는지 남인호 소장님 정리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제가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매수했다 그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BBB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입니다. 자, 보십시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흔히 말하는 전자닉스가 들어가 있고요. 또 배터리 하면은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지난 8월 달까지만 해도 정말 끝없이 추락하던 바이오가 9월 중순 이후에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선두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BBB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왜 사는가?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세계 1등 혹은 세계 상위권에 있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졌습니다. 반도체 명실공히 세계 1위죠. 또 배터리 어떻습니까? 물론 중국의 CATL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배터리가 세계 1위권이다. 상위권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바이오는 왜 우리나라가 바이오도 1등인가? 이런 생각 가지시겠지만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시밀러 즉 의약품, 신약 의약품은 아닐지라도 이제 신약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 유통 기한이 있답니다. 예컨대 10년 동안은 그 회사만 독점적으로 하다가도 10년 지나게 되면 다른 바이오 회사에서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이 전 세계 1위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세계 1위인 종목군들을 놓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의 판단으로는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주식을 사면 세계 1등이거나 1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세계 1등인 종목이 몇 퍼센트 되는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절반 이상은 1등 주식을 보유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장시용 차장님도 당분간은 대형주 중심이 좀 가는 시장, 강한 시장이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대형주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 적으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으로 좀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당분간은 연말까지 좋은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의 차트라든지 또 수급 그리고 실적 그다음에 증권사 전망치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잠정 실적을 통해 좀 발표한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이 5,200억 원 수준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가격이라든지 물량, 환율 모두 전부 우호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 기세치를 좀 뛰어넘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진지 쪽에서는 중국 쪽 그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고객사 출하 차질이 좀 생겼었는데 그 영향이 좀 해소됐고요. IT 제품 쪽은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서 매출 및 이익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자동차 전지 쪽 역시도 양극재 외에 소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 완성차 업체하고 협상을 완료를 했으면서 판매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발현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크게 그 가격이 메탈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은 좋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 굉장히 조금 스무스하게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그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9월에 판매 물량이 집중됐고요. 해당 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환율 개선 효과도 전분기 대비해서 대략 한 6% 정도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ESS 대형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북미 시장 쪽에 계속해서 시장 팔로를 좀 개척하고 있으면서 그쪽 시장에 대해서 뭔가 대형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실적이 2023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미 쪽의 IRA 관련된 대응 관련해서는 세계 완성차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단독 생산기지도 좀 설립을 하면서 5년 내에 북미의 역내 현지화 비율 목표가 소재부터 완성 셀까지 대략 60%에서 80%까지 또 전해액 같은 경우는 100% 소재 전지화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2021년 2년 말에 150조 원, 21년 말에 260조, 그리고 올해 9월 말에 370조까지 상승했고요. 그중에서 북미 비중이 2020년 말에 30%, 21년 말에 50%,
2022년 올해 9월 말에 70%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 아무래도 현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거세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수요 감소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일전에 한번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전체 판매,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만약에 월말로 100대가 팔렸다고 하면 50대, 60대가 올해 팔리는 그런 과도기적 시장이 진입되지 않는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계속해서 성장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 같아서 최근에 완성 셀 업체에서는 이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소재 쪽에서만 좋은 수익률이 좀 나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수급, 실적, 앞으로 전망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 네.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들의 약진 중심에는요, 여러분 실적이 있죠. 하이닉스도 뭐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저평가 속에 주가 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새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김세중 대표님. 네, 맞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작년 전체보다 더 잘 났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둘 다 YOY로 94%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뭐 당연히 이 부분은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이죠. CMO에 대한 판매량 그리고 위탁 개발이죠. CDO 이익 상승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환율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에는 이노텍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호실적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노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플 쪽에 굉장히 많은 매출의 그 퍼센티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좀 양날의검 느낌이 좀 들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리미엄폰 아이폰 14 모델의 인기가 있어서 사실은 4분기까지 매출 호조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 저가형 모델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가형 모델에 대한 생산을 확 줄여버리고 이제 고가형 모델로 이제 가고 이제 이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도 3분기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매출액이 17.1%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0.3% 증가했다라는 이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를 인상한 부분이 좀 큰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 장비를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싼 거 많이 파니까 매출이 잘 나왔고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신흥 시장을 공략한 영향이 이번에 좀 가장 컸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기업들 실적 발표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3분기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실적, 물론 컨센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실적을 해도 유지를 하면서 이게 호재성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SK하이닉스 보셨겠지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이미 보통 이제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근데 실제 발표가 나서 주가가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계속 발표되는 3분기 어닝 시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도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은 잘 나왔지만 또 지금 속보가 떴네요.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3%대로 이렇게 되면은 세 개 분기 연속 지금 0%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는 거고 2분기 대비해서도 2분기가 0.7% 성장을 했었죠. 역시나 좀 많이 3분기가 위축되는 모습인데 이에 따라서 오늘 또 국내 증시 주가 추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시총 탑 10에 들어가 있는 삼성 바이오만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요. 뭐 LG 이노텍과 현대건설기계는 주가 흐름 굉장히 많이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실적 잘 나와도 시장은 뭐 찐 대형주만 편애하는 시장인 건지 실적주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전략 제시해 주시죠, 차장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세가 살아있다기보다는 빠지지를 않았죠. 최근에 시장 동안에서 위에서 계속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4분면에서 디플레이션 버스트,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붐에서 버스트와 디플레이션 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 경기 4분면의 단계에서 사실은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뭐 국채 투자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이제는 각광을 받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뭐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냐 이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적이 나오고 조금 뭔가 수급적으로 혜택을 보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좀 큰 대학 실체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보셔야 될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최근 동안에 좀 반짝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약 개발에 집중한 어떤 중소 제약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 또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 그런 중소 제약사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해서 시작 출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의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CDMO 이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증설한 사공장을 부분 가동하고 있는데 전체 가동이 시작되고 가동률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동안 기대감으로만 이 자리 잡아왔던 실적에 대한 큰 폭의 성장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를 근거로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공장의 그 가동률을 근거로 매출도 연평균 2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 추이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2분기 수주 잔고가 4조 원을 상회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만약에 임상 단계 제품들이 상업화될 경우를 좀 가정을 하면 수주 잔고는 9조 원 이상까지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선전 중에 있고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점차 점유율도 늘려갈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예상 매출은 2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7,800억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하고 두 개 동시에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 탑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LG 이노텍 대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 고무적입니다. 자, 다음 이슈도 실적 이야기로 연장선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나온 장대 양봉이 좀 의미심장하죠. 삼성 SDI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제 개장 직전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국 CATL 영업이익률을 앞질렀다고요, 남인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출발점은 다소 늦었지만 이제 서서히 경쟁자를 따돌리기 시작한다, 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 나왔죠.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양사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로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사실 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인데, 즉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100원 이상 영업이익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바로 우량 기업의 산정 기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0.5%가 나왔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중국의 CATL은 지금 아직도 9.5%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앞으로 삼성 SDI가 매출 규모만 더 늘린다면은 이제 명실공히 그 CATL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죠. 미국의 IRA가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화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CATL보다는 삼성 SDI라든가 SK온이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조금은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 SDI, LG엔서를 매수하는 데 있냐?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52주 연중 최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것이 배터리 회사지만은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분명히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보신다면 조정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정 씨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장시용 차장님은 현재 시점에서 삼성 SDI 전략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추세가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요, SDI도 그렇고 소재에서 다시 완성셀 업체로 뭔가 이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는 조금은 강하게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어떤 랠리 기간이 짧다라고 하면 뭐 저는 2023년이면
시장이 어떤 극심한 경기 침체기에 좀 들어서면서 뭔가 수익률 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 시점에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SDI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 성장이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력 전기차 배터리 제품이 판매가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이었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자리 중반 출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배터리 판가의 인상폭이 굉장히 좀 컸고요.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지 쪽에 마진이 크게 나왔다는 게 삼성 SDI 실적의 호실적의 호실적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 재료 부분 쪽은 평강 부분 매출 감소폭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수익성도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4분기에 평강 쪽이 회복이 되고요. OLED 소재 쪽 중심으로 견조한 물량 증가가 있다고 하면 전자 재료 부분 매출이 6천억 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 쪽은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일정 물량의 증가가 확보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꾸준한 매출 그리고 3분기보다 더 나은 어떤 실적의 상향치를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SS 쪽은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서프라이즈가 터진다고 하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리하게 매크로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형전지 쪽에 삼성 SDI 좀 강자였기는 했었는데 이 소형전지 쪽 시장이 뭔가 추세적으로 뭔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나지 않는다면 큰 폭의 실적 상승치보다는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성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의 어떤 이 상승을 종목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매출 20조, 영업이익은 대략 한 2조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수치 쪽에서 이 주가의 변동치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에 체감 지수는 좋을 리가 없죠. 잘 가다 주춤하고 있는 원전주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 소송에 따라서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의 핵심, 원전 활용을 계속 외치고 있어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첫 전체회의에서 이제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연도별 그리고 이제 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이제 실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회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그리고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 하니까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시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좀 오늘 정부 정책 모멘텀에서라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드디어 밤사이 나스닥에 입성을 했습니다. 인텔의 자회사 모비라이 소식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일단 간밤에 아주 급등을 했어요. 30% 넘게 폭등을 했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7.95% 급등 마감했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상장을 했고요. 일단 살펴보니까 기업 가치를 처음에 IPO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낮췄더라고요. 참고로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에이다스라 불리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차량 내부에 있는 카메라로 속도 제한과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코어 오브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상반기 매출 보니까 YOY로 매출이 21%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을 좀 많이 낮춰서 이제 이렇게 상장하게 된 이유는 최근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신규 IPO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좀 대변한 어떤 결과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낮은 가격에 적은 주식을 유통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뭔가 가치가 평가되는 기술 기업들이 특히나 큰 타격을 좀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장을 잘 했으니까 뭐 관련주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실 분은 체크해 보시고 모비라이도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장시종 차장님, 우리 시장에서도 모비라이와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어쨌든 뭐 중소형주 쪽에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만도를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주를 좀 보고 있었는데 자회사를 분할을 하면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비상장 자회사의 어떤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모멘텀을 좀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공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ABNT 시장 제품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차 브랜드의 메인 시장이 아닌 이머징 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니치 마켓을 공략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ABNT 제품하고 공기청정기 제품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PV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출을 하면서 이 회사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틈새 시장만 좀 공략을 했다면 이제는 PV 메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PV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요구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기아차 레이, 니로를 기반으로 국내 택시 외에도 북미양 PV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 플렉싱붐, 특장차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북미 지역 매출이 50%,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건설붐, 해외 인프라 수요에 따라 실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2년 매출액은 대략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400억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 포함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환율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효과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